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물건, 사람, 생각, 감정까지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흔들리죠. 하지만 반대로 버림을 통해 자신을 가볍게 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버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늘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물건을 버려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만들어줍니다. 집안 가득 쌓인 옷까지, 안 쓰는 전자기기, 언제 쓸지 모르는 잡동사니들은 우리 마음의 짐과도 같죠. 예를 들어 옷장을 열었을 때 입지 않는 옷이 절반 이상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또 책상 서랍 깊숙이 쌓여있는 쓰지 않는 서류들도 그렇고 몇 년째 방치된 기념품이나 선물들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내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정리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세우는 게 좋아요. 또 물건을 버릴 때는 고마웠어, 잘 썼어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하며 보내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지칠 수 있으니 하루에 한 군데씩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추천해요. 둘째,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늘 비판만 하는 친구, 나를 이용하려는 동료, 감정을 무시하는 가족 등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나 자신도 지치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우선 내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인가? 그를 자문하며 관계의 유익함과 해로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꼭 다 끊어야 한다기보다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줄이거나 만남 횟수를 조절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감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쓸데없는 생각을 내려놓기.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끝도 없는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입니다. 만약이라는 생각은 대부분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일이 잘못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 이미 지난 일을 곱씹으며 자책하는 모습들이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실제 행동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호흡 명상이나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머릿속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생각은 지금 당장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며 불필요한 생각을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나쁜 습관과 이별하기. 우리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은 생각보다 큰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듯 바꾸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어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느라 수면 시간을 빼앗기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심코 과자나 술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운동을 꾸준히 하려 해도 의지가 약해지면 쉽게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쁜 습관이 쌓일수록 삶의 질도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키울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우선 내가 바꾸고 싶은 습관을 명확히 인식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밤 11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작고 실천 가능한 단위로 쪼개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30분만 줄이기, 다음에는 1시간으로 늘려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죠. 또 자신이 왜 그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다른 긍정적인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짧은 산책이나 호흡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실패해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힘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섯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기. 감정을 억누르는 건 결국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쌓여서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슬픔, 분노, 좌절 같은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힘든 일을 겪고도 울지 못하는 상황이나 화가 나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속이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렵거나 부끄러운 감정도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친구나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잘 들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나 자신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더불어 산책, 명상, 음악 듣기 같은 활동으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은 옅어지고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 버리기. 완벽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실수하면 실패한 것 같아 불안해지죠. 하지만 완벽함은 인간에게 너무나 높은 기준이고 그래서 그 부담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작은 실수 하나에 너무 자책하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완벽주의가 심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결국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바람직한 방법은 완벽함보다는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마음가짐을 자주 되뇌고 실수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마친 뒤 이번엔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과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완벽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국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드는 길입니다. 일곱째, 미래에 대한 불안 내려놓기.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지나친 불안은 오늘을 망치곤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나 노후 걱정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안은 현실적인 준비가 아닌 대부분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걱정인 경우가 많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면 현재의 행복도 놓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망설이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미래를 준비하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단계별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취업을 준비한다면 하루 한 가지씩 지원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에 집중하는 거죠. 또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는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꾸준히 나아가면 어느새 원하는 방향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 걱정이 너무 심할 땐 전문가 상담이나 명상, 호흡법 같은 심리적 안정 기법도 도움을 줍니다. 여덟째, 과거의 상처 버리기. 과거의 상처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과거에 겪은 아픈 기억들이 현재를 방해하고 미래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친구와의 오해가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거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실패 경험이나 실수에 대한 자책이 끊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용서와 이해를 통해 과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꼭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과정이에요. 상처받은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찾아내는 것도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이 나를 얼마나 성장하게 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필요하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내 마음을 치유하면서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불필요한 책임감 내려놓기.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잘한 사람일수록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걸 꼭 해야 해라는 마음에 지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거나 회사에서 무리한 업무도 거절하지 못하고 떠맡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책임감은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우선 모든 걸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구분하고 무리한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이걸 할 여유가 있을까? 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거절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가끔은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책임감일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열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삶은 결국 지금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멋진 풍경을 보고도 사진 찍기에만 집중하거나 식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보느라 맛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걱정에 휩싸이면 효율도 떨어지고 만족감도 줄어들죠.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식감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바람의 감촉이나 풍경을 느껴보는 거예요. 또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이나 하루에 한 번 오늘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순간들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더 크게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중심을 잡는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내 마음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주제로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다정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보았는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마음들, 그런 감정들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살피는 걸 잊곤 하죠. 하지만 오늘처럼 잠시 멈추고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큰 위로와 회복을 안겨줍니다. 첫째, 오늘도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는 것부터. 열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까지. 이 10가지 이야기 속에 여러분 마음에 꼭 필요한 한 문장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 작은 응원들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조금 더 잔잔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뵐게요.